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시작하는 거야? 차분하게 시작하는 날도 있어야죠. 반갑습니다. 긍정 씨의 네 안녕하세요가 네. 엄청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한. 어째서죠? 네,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이거 네. 지금 이제 월요일 10시에 녹음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늦게 녹음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녹음하자마자 바로 편집해서 올라가니까 거의 생방송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 편집 포인트 안 잡도록 네.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네, 이번 주에는 날씨가 스스로 자가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청 네.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추운 게 좋아요. 네, 겨울이 발전 중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긍정 첫 씨부터 번째는 한번 긍정 씨가 한번 준비한 발전을 얘기해 예. 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네, 지난 1일 날 네. 그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딸을 낳았어요. 이게 발전입니다. 출산율 저출산을 해결했다는. 아예 뭐 등려를 했지. 예. 1을 올렸지. 1 올렸지. 그죠.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네. 딸 낳은 걸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진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난 이게 궁금한 게 예. 주식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100%라는 퍼센트 주식이 있잖아요. 지분 지율. 네, 네. 마크 주커버거가 갖고 있는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걔는 이제 그 퍼센트를 다시 못 갖는 거예요?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네. 그 페이스북에 대한 지분이 없어지는 거죠. 난 이해가 안 돼. 잘. 뭐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99%를 네.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준 네. 페이스북에서 그 마크 주커버그가 가지고 있는 게 네. 450억 달러라고 하는데 한화로 한 52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52조의 99%를 기부하면 520억이 남는 거죠. 한화로. 아, 그래도 520억이 넘어. 그래도 나 먹고 살아. 네. 근데 이 520억에 네.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1% 주식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자기 딸이나 뭐 이런 걸 네. 위해서 한다는데 네. 정확한 의미는 뭐 사람들을 키우고 음. 그래서 내 딸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바꾸겠다 야, 이런 취지가 취지로 좋네. 기부를 네. 하는 거죠. 근데 뭐 10살쯤 돼서 하지 않나 보통?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이런 선물 있잖아요. 미래의 딸을 위한 뭐 선물 이런 것들은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이제 키워보다가 이제 지금 당장 이 99%를 다 때려받고 다 몰빵으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매년 일부씩 조금씩 해서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이 99%는 픽스를 해놓겠다. 기부할 맥스치는 99%고 살아 있는 동안 이걸 기부하겠다. 그런 그거였군요. 네,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 99%면은 지금 와닿지도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예. 그게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어느 기관에 기부가 된다고 하면은 예. 썩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큰 돈이 왜요? 원래 너무 큰 돈이 너무 큰 한꺼번에 거는 한꺼번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죠. 그 큰 돈을 네.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재단에 또 기부를 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부를 하는 걸 네, 어떤 재단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분 이제 마크 주커버그 와이프가 네. 첸이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네. 합쳐서 첸 주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만들었고. 거기다 기부를 하겠다. 그래갖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금씩 매년 결국엔 거기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자기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의 운영 자금과 투자금을 이제 그 돈으로 넣는 셈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요. 근데 여기서 네. 조금 잡음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만드는 게 재단인데 사실상 재단은 아니고 네. 그냥 유한 회사예요. 회사.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뭐 딸이 태어났고 마크 주커버그가 넣는 거고 이래서 되게 아름답게 지금 얘기가 포장이 나오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런 느낌이지만 예. 사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 돈 많은 회사가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S라는 회사가 네. 네 돈이 많은 S라는 회사가 그 운영 자금이나 뭐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다른 재단 하나 설립하고 그쪽에다 기부금을 막 넣는 형태로 세금을 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네, 실제로 공익 재단이 아니라 그냥 네네. 회사기 때문에 네, 원래 재단은 여기에서 쓰는 자금들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좀 감면이 되고요. 네. 대신에 뭐 투자나 수익 사업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재단은.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회사라면 네. 세금 감면 혜택은 없는 대신에 네. 자유자재로 돈을 유통할 수 쓸 있는 수가 거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거는 네. 이런 거예요. 나는 세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돈을 아까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네. 어디 맡겨봐야 제대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드는 거고 내가 뭐 투자나 수익 사업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통해서 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쓰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뭐 사실은 지나봐야지 아는 거지만은 예. 우리 그 전에 페이스북 얘기를 할 때 구글 못지않게 페이스북도 뭐 우리 전 세계 그 IT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그 사업들을 이 회사로 갖고 와서 할 건지 네.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게 사실상 보자면 그런 거예요. 페이스북을 딸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단 형태로 물려주는 거예요. 재단의 운영권이나 이런 걸로. 예, 이런 건 실제로 많은 재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케아 같은 경우에 네. 이케아 CEO가 이케아 회사를 가족한테 넘겨주지 않아요. 네.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네네. 이케아를 소유하고 있는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가족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을 네. 뭔가 재단이나 경영에 투입시키는. 그렇죠. 실제 회사는 놔두고 네.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다시 만들어서 지주회사. 지주. 뭐 똑똑하네요. 똑똑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10살쯤 돼서 이런 거 해줘야 된다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 어떤 분이 200억을 기부를 했는데 예. 세금을 225억 맞아. 폭탄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말고 그 뭐야 요즘 소셜 네트워크에 가끔 흘러다니는 뭐 평생 모았던 그 부자 할아버지가 평생 모았던 예술품을 어디다 기증했더니 다 도난당하고 다 도난당하고 관리 아무것도 안 되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더니만 왜 돌려줘 우리 받았는데 맞아요. 라면서 그냥 오리발 내민 적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기부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조금 뭔가 우리나라는 기부했다 하면 아 또 뭐 탈세하려고 했네. 그지.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 아니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국가가 그 기부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예. 기부자에 대한 뭔가 권리가 딱 없죠. 없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런 선순환적인 기부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꼭 마치 뭔가 탈세나 아니면 이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그렇죠. 도구로 하는 것처럼 막 우회해서 뭔가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좀 예. 저는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다만 그 뭐야 전 사실 99%에 아까도 처음에 이 소식 전할 때 긍정 씨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99%를 기부를 했다는 게 그럼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그걸 어디다 기부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52조면 네. 우리나라 예산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한 곳에 넣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했던 거였는데 그런 방식을 썼다는 거를 보고 네. 이제 좀 우려가 된다는 거고. 왜냐면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댓글 처음에 이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을 올리는 형태로 피드를 올리는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에 배고프다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부를 하겠다. 내가 딸이 태어났으니까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너 이거 탈세하려고 하는 거지? 너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성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마찬가지군요. 근데 댓글로 아니 나는 여기다가 적합한 세금을 다 낼 거고 세금이 내라고 하면 전혀 꼼수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세하는 방법 이런 거 쓰지 않고 모든 세금을 다 적법하게 낸 다음에 이 회사를 설립해서 나는 할 거고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도 다 같이 공표를 한 걸로 알아요. 뭐 질병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난민 구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부죠. 사회에 대한 그렇죠. 기부죠. 그리고 투명하게 됐다는 게 좀 많이 이제 투명하게 될 거라는 게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인터넷 보고 프로젝트 같은 것도 구글도 하고 있고 룸 프로젝트 같은 거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거 인터넷 좀 ORG라고 하는 그때도 옛날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프로젝트가 많이 퍼져서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이 되게 하는
그가 그리고 걔네 실리콘밸리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좀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게 근데 52조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긴 한데 예. 이걸로 어떻게 뭔가 공익을 위해서 펼쳐 나갈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서 네. 기사가 페이스북의 지분을 기부했다. 혹은 52조를 기부했다.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 거지. 사실상 그냥 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딸이 태어났으니 그 딸의 이름 딸을 위한 딸이 태어난 걸 기념하기 위한 그 사회복지 회사를 하나 차리겠다라는 거일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금을 그 자기 지분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 운영 자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그 회사가 뭘 하는지를 봐야 이게 정말 좋은 기부인지 앞으로의 행보를? 아닌지가 나올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딸이 앞으로 딸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페이스북이 처음에 이제 주식 공개를 할 때 IPO 할 때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아 저거 거품이다. 뭐 페이스북이 네.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네네. 근데 결국 사회에 다 환원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99%의 한 네. 10%만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자기네가 먹고 어느 네. 정도는 뭐 세금으로 나가는 걸 다 절세를 하고 그런다고 예. 하더라도 네. 이런 행보가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행보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것도 못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인데. 부지기수인데. 근데 페이스북이 지금 또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측면을 살짝 말씀해 드리자면 또 부정 씨를 데리고 오셨어요 오늘도? 네. 그 페이스북 자체 영업 이익을 네, 뭐 네네. 게이머 원군도로 돌려서 네. 조세를 이렇게 한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썰도 있어. 마크 주커버그가 연봉이 지금 $1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거다 그게. 근데 이거 돈을 스티브 버는 잡스도 거라서. 네. 돌아올 때 애플로 돌아왔을 때 $1 그렇죠. 그 약간 실리콘밸리 잘 나가는 애들이 약간 허세잖아요. 난 돈 필요 없어. 이게 진짜 뭔가 나는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그런 보는 느낌을 거죠. 내는 거지. 그 레전드 바늘 올라가는 네. 그 초입 단계인데 그걸 보고 또 얘가 탈세하려고 돈 줄이고 이러는 거다 뭐 이런 썰이 있긴 해요. 마크 주커버그는 레전드로 들어가는 초입이 아니고 레전드죠. 그죠? 지금 그 나이에 전 세계 7번째 지금 갑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하 세계가 아닌 곳에서 지하 세계가 네. 아닌 거. 지금 32인가? 3인가? 그런 걸로 알아요. 네. 84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북쪽에 더 젊은데 돈 많은 사람 한 명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 국가를 그렇게 많아? 국가를 있으니까. 그렇지. 나라 갖고 오. 있는 사람인데. 뭐 아무튼 좋게 볼지 안 좋게 볼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순 없고 예, 청취자분들이 네. 판단하시거나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봐서 또 아까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그만큼 벌고 뭐 딸 자식 여러 명 낳고 이미 키울 만큼 키운 재벌들 중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 행위 자체만 보고서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뭐 결단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기보단 긍정적으로 보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이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건 멋지네. 페이스북 CEO가 자기 전 재산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하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난 딸 라고 나오면 밝힌 거. 난 딸 나오면 뭐 하지? 달러 하면 네, 딸 나오면 나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키우긴 이러면은. 하세요. 자식 잘 키우긴 농사가 하세요. 얼마나 힘든데. 그렇지. 자식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얘도 지금. 맥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 딸 이름이 맥스예요? 딸 이름을 맥스로 지었어? 네. 여자분도 그런 이름 많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맥스 하면은 저는 98년도 PC 통신 시절이라서 딱 한 개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시리 같은 거? 네, 시리 같은 거.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예. 다음 누가 하실래요? 네,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아망드입니다. 네. 좀 개발자분들이 아니면 좀 생소할 만한 소식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이제 개발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네네. 이런 것도 소식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또 기술 얘기해갖고 오늘 또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우리가 네. 저희가 이제 아이폰이나 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네. 그때 그죠. 지금까지는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가 C 언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이제 개발을 뭘로 하냐, 뭐 C 언어로 한다, 나는 네네. 뭐 뭐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플용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대부분 시언어로.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로 네.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기반 작업들이 다 오브젝티브 C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언어가 좀 굉장히 오래된 언어 스펙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오래된 언어의 그 전통적인 부분들을 다 계승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네. 최신 언어들 뭐 예를 들면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만한 언어들 중에 뭐 파이썬이라든지 네. 뭐 루비 뭐 이런 네. 언어들도 있어요. 네네. 소속인데. 네, 그런 언어들의 최신 장점들을 못 갖고 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잠깐만 그 언어가 다르다면서 오는 장점은 뭐예요? 그러면 개발에 있어서 일반 민간인들은 그걸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네. 우리가 네. 평소에는 당황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십자 드라이버로 네, 쪼이다가 네, 네. 최신의 문물인 이제 전동 드라이버를 갖고 온 거야. 네. 얘는 사실 쪼인다는 거는 다 똑같이 하죠. 그렇죠. 근데 뭔가 좀 편하거나 효율적이지. 효율적이지. 그렇죠. 네, 그런 용도로 이제 사람들이 C 언어로 만들게 되면 네. 바닥부터 다 만들어야 돼요. 네. 아예 바닥부터. 네. 드릴을 만들어서 써야 돼. 십자 아. 드라이버로 만들어 써야 돼. 십자 그래요? 드라이버로 전동 드릴을 만든 다음에 전동 드릴을 써야 되는 거. 아, 그래요. 근데 파이썬이나 뭐 이런 최신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언어의 특성상 다 다른데 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미리미리 다 이제 어느 만들어져 정도 있어요.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음. 10글자를 쳐야 되는 거라면 3글자만 쳐도 돌아가는 거지. 그런 어. 면에서.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오브젝티브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반하고 있었어요. 좀 네. 이제 오래된 언어이다 보니까 음. 좀 비효율적이거나 그리고 네. 이런 함수들의 이름들이 다 길었어요. 음. 이런 것들은 뭐 개발자 재량이긴 하지만은 네. 그리고 이 언어의 특성상 이제 영어의 문법을 좀 많이 빌려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 C를 최초로 애플이 아이폰이랑 뭐 아이팟 터치 이런 네. 게 나올 때부터 그걸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썼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이미 선택했던 애플이 걸까요? 맥에서 네. 이제 맥에서 개발하는 그런 애플의 역사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네. 그런 오브젝티브 C를 미리 옛날부터 쓰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맥에서 쓰던 거를. 근데 그 아이폰에는 네. 맥의 기반이 되는 그 커널이라는 게 들어 있거든요. 네. 바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네. 맥과 아이폰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깔려 있는 심장이 거죠. 같아 둘이. 둘이 심장이 같은 거지. 어. 아니,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나갑시다. 그렇구나. 아니 뭐 네. 왜냐면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가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애플이 작년에 네. 야 이거 이렇게 오래된 언어를 우리가 계속 쓸 수 없다. 네. 그래서 애플이 야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 네.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작년에 공개를 했어요. 네. 작년에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를 하면서 개발자들이 열광을 했던 부분이 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 언어 자체를요. 네. 이게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드릴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너도 이걸 보고 우리 드릴을 좀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봐. 음. 이렇게 가능한 도면을 공개한 거예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애플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어요. 네. 공개하기 좀 부끄러웠나 봐요. 팔렸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안에는 꼭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12월 4일 날 드디어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소스 공유 사이트인 GitHub라는 곳에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예.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서 애플이 약속을 지킨 거죠. 스위프트를 오픈 소스로 만들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소식은 애플이 스위프트를 공개를 했다라는 소식을 갖고 오게 된 그러면 거거든요. 그 뭐야 전에 발표만 했었고 12월 4일이요? 네. 12월 4일 이전까지는 아무도 이걸 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애플 밖에 일반 아니 사람들은. 쓸 수는 쓸 수는 있었는데 있는데 그 오픈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스위프트를 갖고 스위프트를 변형하지 못했다는 네, 스위프트 거죠. 자체를 변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게 뭔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건데 네. 가장 가까운 예로 들어볼게요. 네. 스위프트는 지금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용 어플리케이션만 만들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 공개 전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스펙이 공개가 되고 컴파일러라는 이제 언어를 변환하는 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네네. 이런 예상도 가능해지는 거죠. 스위프트로 안드로이드용 앱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스위프트로 윈도우용 앱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근시일 내로 왜냐면 네네. 미국에는 이런 덕후들이 많거든. 그렇죠. 이런 건 하는 원래 미국 쪽이죠. 컴덕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근시일 내로 이런 아이폰용 앱을 하나 만들면 안드로이드용 앱도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베베 꼬여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이제 파이썬이나 뭐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쉽고 좋은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언어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픈 소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개발자들이 스위프트를 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뭔가 유인책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배움의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언어의 난이도 자체를 보기에는 어때요? 스위프트는 기존의 오브젝티브 C보다는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자유도도 높은 편이고요. 네. 자유도도 높으면서 뭔가 좀 엄격한 부분들은 엄격해요. 개발자들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거든요. 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근데 생긴 게 좀 네. 이상해. 뭔가 자탄 같아요. 생긴 게 언어가 생긴 게 있어요? 제가 있지. 이제 글로 쓰면 이렇게 네. 언어로 표시되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생긴 게 좀 비용신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어들이니까. 그 듣도 보도 못한 문법들을 쓰고 있어요. 네. 완전히 새로운 언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약간 있겠네요. 차세대 기존에. 언어 예, 예. 느낌이라서 그럴 수도 이게 있고. 짧게 쓰려고 하게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해야 돼 이러면서 만든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오브젝티브 C에서 썼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길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얘네는 이번에는 짧게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배우기가 오브젝티브 C보다 쉽다면은 네.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겉다리로 어깨너머로 좀 배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하면 뭐 계산기 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산기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네. 1 더하기 2를 쓰면 그냥 계산이 돼요. 뭐야 그게? 1 더하기 2를 쓰면 기존까지는 그 1 더하기 2를 시키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한 대여섯 줄의 코드를 썼어야 네. 되는데 예. 그냥 1 더하기 2를 쓰면 계산이 돼서 나와요. 신기하네요. 음.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얘기겠지만은. 예로 줄여서 말한 그렇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언어들은 대부분 다 오픈 소스인가요? 아니면 네. 오픈 소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아닌 있습니다. 것도 있지만 애플이 공개한 언어가 오픈 소스라는 게 지금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소식인 거죠. 애플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좀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네네. 예.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과 맥의 기반이 되는 커널이라고 불리는 이 네. 커널이 기본적으로 그 공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리눅스는 오픈 소스 대표적인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처럼 커널은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맥북이 아니더라도 맥을 돌리다든지 네. 뭐 이런 예. 것들을 하는 작업들이 가능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쓰는 그렇죠. 사파리 있잖아요. 네, 맥에서 사파리 쓰거나 아이폰에 사파리 쓰잖아요. 이거에 기반이 되는 웹킷이라는 것도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문제가 뭐냐면 오픈 소스로 공개는 돼 있는데 이 주도권을 애플이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쓰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면 애플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쥐고 있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는 것도 뭐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하듯이 누군가 뭔가 이끌어 나가던가 그렇죠. 뭔가 뭐 아무리 오픈이 돼 있다 해도 리더는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네. 쓰이는 거니까. 방향성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네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뭐 민주주의적인 그런 원칙에 그렇죠.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이런 프로젝트들은 이제 애플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그런 게 좀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스위프트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봐야겠죠 한번. 근데 스위프트도 뭐 사실 같은 맥락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애플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일단은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예. 뭐 모르겠습니다. 난 개발의 기억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뭐 애플 제가 그냥 가까이 보는 얘는 네. 제가 아이폰용 앱을 만들면 그렇지. 안드로이드에서 그게 돌아가기만 이제, 바랄 뿐이에요. 그게 상당히 그것만 나와도 엄청난 혁신일 거예요. 그 두 가지 언어를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뭐 제가 영어를 한국에서 쓰고 네. 미국 가서 쓰고 일본 가서 쓰고 그거랑 원어민처럼 같은 대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네.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가능해진다는 네.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쓴 언어를 보고도 내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갖고 와봤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그래서 애플의 언어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오픈소스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찾아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제 차례군요. 저는 다소 어떤 분들은 들으면 언짢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요? 벌써부터 얹잖아. 몇 주 전에 우리 아망드가 저번에 그 이발소로 샤오미가 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가 그 카메라를 공개할 것이다. 그저 아니고요. 했다가 그 이긍정이가. 이긍정이에요? 그 새끼 그거. 이긍정이에요. 하지만 실패로 네. 끝났죠. 예. 사실은 안 했다고 합니다. 정도로 끝났는데 네. 제가 이제 11월 말경에 저희 이발소에서 꼭 했었어야 됐었을 수도 있는 이게 네. 무슨 말이야. 아무튼
놓쳐버린 소식 중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다 알았어요. 2015년 그 창조경제박람회라는 걸 코엑스에서 했대요.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창조경제박람회. 크리에이티비티 몰라 나도. 이코노미 박람회. 그분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단어 있어요. 키워드. 네, 창조경제. 근데 창조경제박람회에 그 샤오미 부회장이 왔었대요. 예. 그래갖고 네. 그 샤오미 부회장이 11월 26일 날 있었는데 그 좋은 날이죠. 11월 26일 날 있었는데 무슨 날인데요? 제 생일이요. 아, 네. 네, 진행하시죠. 될까요? 아무튼 그날 그 왜 이렇게 좋아해? 생일을 116이라는 숫자가 보면 막 웃음이 없어지나? 생일을 공표했잖아 지금. 아무튼 그때 샤오미 부회장이 왔었대요. 네. 우리나라에. 저도 몰랐는데요. 네. 그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그때 샤오미 부회장이 올해 안에 한국에 공식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었어요. 지금 올해 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은 준비 다 내가 됐다. 한 달 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 거다라는 오. 거를 공표한 거래요. 예. 샤오미 본사가 그러면 네, 그래서 브랜치가 우리나라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봤더니 오피스를 공식적으로 세우는 건 아니고 하지만 공식 총판을 두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온라인 발표를 스토어를 했다는 공식적으로 거예요. 오픈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온라인 스토어도 아닐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오피스를 두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샤오미는 그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판매하는 물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보따리상이었죠. 네, 다 보따리상이라서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샤오미 뭐 공식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곳들은 다 공식이 아닌 곳들이에요.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해외에 샤오미 공식 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네. 거기에서 물건을 사다가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그분들이 그냥 판매한 네. 거죠. 하지만 공식이라고 표방을 해도 우리나라에 뭐 없기 때문에 태클 걸 샤오미가 태클걸 없잖아. 샤오미가 진짜로 없으니까. 응.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겠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총판을 자기들이 지정을 해주고 얘네가 판매하는 것만 우리 공식 샤오미 한국판 물건이다라고 지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샤오미가 네. 중국 외로는 진출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맥락인 거예요. 오피스를 공식적으로는 세우진 않습니다. 아. 하지만 그 중국 그리고 뭐 샤오미 사이트 가면 볼 수 있지만 타이완이나 그리고 미국 이런 곳들에는 자기들 홈페이지도 총판이 공식적으로 있구나. 갖고 있고 그 지역의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총판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되면은 지금 샤오미 물건을 사면 한국어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안드로이드에 한국 샤오미 앱 막 번역해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는 앱 등록이 자유롭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예를 들어 그런 번역하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네네. 외주 맡기듯이 샤오미 물건을 크게 떼오는 거의 총판에 준할 정도의 큰 유통업체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예. 중국 물건 대행해주는 네네. 그런 데서 사람한테 돈 주고 야 이거 개발해갖고 우리 앱 우리 이름 넣어서 좀 올려줘. 해서 올라가 있는 앱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가 발전 총판이면 네. 자가 발전 샤오미 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얘들이 이제 자기들이 물건 산 거 아니면은 이 앱을 깔지 못하게 하려고 앱에 막 별의별 짓을 해놓은 앱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보증번호를 입력해라 뭐 이런 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샤오미를 한국어로 샤오미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검색하면 뭐가 진짜 앱인지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앱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샤오미가 원래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어디 돌고 있는 오픈 소스를 넣어놓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총괄 관리를 하는 총판을 내고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는 없지만 공식 판매를 시작하겠다라는 고 단언을 했었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그 체중계가 네네. 판매 금지됐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우리나라 계량에 안 맞게 네네. 근 파운드 이런 걸 표시한다고 맞아요. 금지됐잖아요. 그럼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그런 거예요? 것들을 이제 걸러서 들어오겠다는 거죠. 아니면 공식 거기 총판이 이제 있으니까.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뭔가 조치를 하거나 그 공식 총판이 하는 일들은 보통 뭐 샤오미 외에도 뭐 애플도 악기- 거의 보따리상이지. 아니 애플도 공식 총판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전자악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 예. 꽤 이런 약간 비주류급의 통해 정식 이 지사를 세우기에는 좀 파이가 작은데 꽤 그래도 매니아들이 있긴 있다. 하고. 이러면은 총판 형태를 띠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총판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음. 그래갖고 뭐 많이들 아시는 모 이어폰 판매 회사는 그 해외 유명한 고급형 이어폰들만 다 수입하는 총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한국에 맞게 로컬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매뉴얼 한글화하고 뭐 보증. 법에 문제되는 것들 다 바꾸고 음. 보증 기간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 하는데
그 업체를 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뿌려진 인터넷 찌라시에 의하면 예. 지난달 그 26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 4-5개 업체들을 컨택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주로 나오는 업체들이 G마켓이랑 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뭐 11번가 쪽도 있고요. SK 플래닛 예. 뭐 등등등의 꽤 큰 온라인 오픈 마켓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 유통사들을 지금 컨택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한두 곳 정도를 선택해서 한 곳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2-3곳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근데 그 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네.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렇지.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전에 보따리상이 판매하는 것도 항상 중국 가격보다는 보통 200% 정도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비싸진다던데? 근데 그것보다 비싸질지 안 비싸질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동안 샤오미가 미국이나 대만 쪽에 판매해왔던 행보를 보면 중국 가격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세금이나 이런 것들만 한국화 처리해서. 모릅니까? 한국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네. 그 우리 바퀴 하나만 있는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세그웨이요. 세그웨이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외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 같은 전동 느낌. 외발 자전거. 전동 같은 외발 거. 그런 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100만 원이 넘는데 샤오미에서 그거를 45만 원을 만들었다 맞아요. 그러길래 TV도 엄청나잖아요. 저도 한번 사볼까 했어요. 45만 네. 원밖에 안 하길래. 왜냐면 집에서 출근하는 길에 이제 집이 회사 좀 가까워져서 움직여라. 그래서 그걸 한번 사볼까 했는데 그거 하고 스타벅스 들고 이렇게 가는 거지. 한국에서 그걸 97만 원에 팔더라고. 그래도 팔리니까요. 안 팔려. 아니 사는 놈들이 있겠지. 있긴 네. 하겠죠. 근데 다른 좋은 대체제가 많은데 어. 그러니까 그 가격에 내놓는 게 나는 샤오미는 싸서 사는 건데. 근데 샤오미는 싼 맛에 사는 건데. 그거를 샤오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의 그림이거든요. 미국으로 들어갈 때 보통 가격을 오히려 낮추는 대기업들도 있지만 그 가격을 유지해서 가격 경쟁력이 전부인 회사들은 대부분 가격을 유지한단 말이죠. 특히 네. 중국계 기업들이. 네네. 그래서 사실은 샤오미가 공식 총판을 하는 게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올해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 들어오는 거요? 저는 아는 분이 네. 샤오미 광고를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거 광고 말해도 관련 돼요? 공개됐더라고. 그 광고가. 광고가. 네. 근데 이게 샤오미가 들어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방금 말한 뭐 외발 자전거 네. 그리고 TV 뭐 많이들 쓰시는 보조 배터리나 이런 등등등의 물건도 다 갖고 오는 거지만 예. 핵심이 스마트폰이라는 설이 있어요. 네. 홍미. 다들 아시겠지만 홍미노트라던가 샤오미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이 엄청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들 뭐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다 이런 네. 평이 좋기 때문에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20만 원 선이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갤럭시 시리즈랑 비슷한 네. 급으로. 예. 그리고 뭐 제일 하이엔드인 홍미노트 프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한 40만 원 정도면 그냥 새 기계를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출하기 위해서 공식 총판을 커넥하고 있다라는 설이 가장 크고요. 그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통신사랑 손잡고 알뜰폰 통신사랑 손잡고 원래 핸드폰도 팔았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커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우려라기보다는 그거야. 기대가 있죠. 동북공정 이런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동북공정이라. 아직 출시 안 했잖아.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저는 샤오미가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샤오미가 생각보다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샤오미가 뭐까지 만들고 있냐면 라텍스 침대 매트릭스까지 만들어요. 그렇죠. 샤오미 그 홈페이지 안 가보셨습니까, 다들? 안 가보셨죠? 가봤죠.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면 보통 태국 쪽으로만 연결돼. 중국 샤오미는 별게 다 있어. 중국 샤오미에 들어가 보면 진짜 많아요. 별의별. 근데 샤오미 네. 그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몇 개 없고 네, 샤오미 쇼핑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중국에 있는 네, 샤오미 중국 쇼핑몰에 들어가면 이거는 왜 팔지 하고 들어가면 샤오미 딱지를 붙여서 팔고 있어. 근데 이걸 뭐 OEM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들이 지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어. 이어폰 마개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별게 다 있거든요.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네. 같아. 샤오미 제품으로. 샤오미가 들어오는 게 왜 기대가 되냐면 샤오미가 애플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뭘 빠르게 움직이고 있냐면 IoT 시장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 샤오미가 공유기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웹캠 만들고 있고 뭐 블랙박스 만들고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고 있는데 전기 콘텐츠도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차고 다니는 샤오미 Mi 밴드 저희가 자가발전 이벤트로도 드렸었던 네네. 그 2만 원짜리 밴드 예. 네. 그 밴드가 이 컨트롤러가 샤오미가 되는 거지. 모든
그 IoT 샤오미가 꿈꾸는 IoT 시장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그 IoT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샤오미 쪽에서 중국에서 한 보따리 샀거든요. 네. 한 10만 원어치 샀는데 보따리 상이세요? 아니 내가 쓰려고 샀어요. 아, 거기 신기한 게 처음에는 사실은 뭐 살라고 들어갔냐면요. 그 샤오미 쪽에 공유기를 하나 사려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장바구니에 다 담다 보니까 그래서 샀거든요. IoT 패키지가 6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그걸 사면은 안에 덩어리가 4개가 들어 있는데 문 지방에 붙여가지고 문이 열리는 곳 닫히는 걸 인식하게 센서? 해주는 게 들어 있어요. 그럼 그걸 떼질 때마다 블루투스 신호 같은 걸 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로 인해서 뭘 할지는 그 보통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스마트폰이 음악이 재생된다던가 뭐 불이 켜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아요. 집에 CCTV가 이제 제가 출근하면 CCTV가 작동되게 해놨는데 멍멍이를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이런 있을 때 잘해주시고 카메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샤오미 카메라 목소리도 나와요. 뭐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은 이제 샤오미가 2015년이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총판을 두고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펼친다라는 소식이고 안 하기만 해봐.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카메라 때문에 이제 좀 기분이 언짢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하겠죠. 이 정도면. 예. 그렇다고 합니다. 2주의 발전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네. 목요일에